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젊어지는 피부, 건강한 피부 정준호 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어제 정년퇴직하고 오랜만에 서울대병원 피부과 야유회가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 봄철에 이제 야유회를 주러 가는데 어제 남한산성을 이렇게 2시간 정도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면서 둘러보았습니다. 날씨도 참 좋고 바람은 좀 있었지만 날씨도 참 좋고 남한산성의 역사도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이런 좋은 계절이 금방 이제 지나갈 것 같은 그런 아쉬운 점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시간이 되시면 남한산성 한번 갔다 오시면 남한산성의 역사도 배우고 자연의 풍요로움도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요즘 자외선이 굉장히 세지는 계절이잖아요. 자외선은 피부암의 주범이고 또 피부 노화도 일으키고 또 서울대병원 피부과 저희 실험실에서 자외선이 머리를 나쁘게 한다는 그런 사실도 논문을 통해서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외선이 세지기 때문에 건강한 피부 또 젊어지는 피부를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를 철저히 바르시고 자외선을 잘 피해 다니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계신데 제가 오늘은 준비한 내용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을 이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서울대병원 피부과에서 이제 진료를 하다 보면 점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도 많으시고 어떤 분들은 자기 점이 이제 생기는 거가 걱정이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인제 본인의 점은 아닌데 아들, 딸의 점이 혹시 눈물점이 아닐까 해서 그걸 빼주고 싶어서 걱 인제 병원에 오신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저에게 질문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궁금한 점을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오늘 서울대병원 피부과에서 이 점 때문에 받은 질문 중에 많이들 물어보시는 질문 7 가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7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 해 드리면 '아 점이라는 거는 이렇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점이라는 거는 인제 멜라닌 세포 모반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점이라고 부르는 거는 이제 2 가지 형태가 있죠. 하나는 납작한 형태의 점이 있고 하나는 이렇게 튀어나온 점이 있잖아요. 그 튀어나오고 거기에 인제 털도 이렇게 나 있는 점이 있는데 이렇게 튀어나온 점은 멜라닌 세포 가 모여 있는 데가 진피층이 에 모여 있는 경우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고요. 납작한 경우는 인제 표피하고 진피의 경계 부위에 멜라닌 세포가 모여 있으면 인제 편편하게 됩니다. 점은 대개는 인제 태어나서 후천적으로 인제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간혹 선천적으로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점이 생겨서 아기가 인제 분만이 되면 되고 나서 보니까 우리 아기의 피부에 점이 있는 거를 인제 선천 모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점은 후천 성 멜라닌 세포 모반이지만 선천성 멜라닌 세포 모반도 있다. 이렇게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환자분들 또는 보호자로 와서 우리 아이들한테 생긴 점에 대해서 인제 궁금한 점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인제 주로 엄마들이 인제 물어보시는 첫 번째 질문은 "점은 언제 빼는 게 좋은가?" 하는 겁니다. 우리 애들한테 점이 있는데 이 점을 어렸을 때 빼줘도 되는지 아니면 좀 커서 빼줘야지 좋은지
언제 빼는 게 가장 좋은지 이런 거를 많이 물어보세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제가 이런 질문을 받을 때 드리는 답변은 점은 원래 미용적인 문제라서 "빼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는 게 이제 제가 말을 제가 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인제 제가 "빼실 필요 없어요." 그러면 인제 병원에 점을 빼러 왔는데 의사가 "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인제 좀 당황하시잖아요. 그래도 빼고 싶다고 하시면서 인제 "언제 빼도 언제 빼는 게 좋은가?" 이렇게 여쭤보시면 제가 그다음으로 하는 대답은 "우리 아이가 빼 달라고 할 때 그때 빼 주십시오." 하는 게 제가 두 번째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점은 언제 빼야 좋은지 그런 정답은 없습니다. 점은 미용적인 문제고 건강에 전혀 해를 끼치지 않고 그냥 보기가 어떤 경우에는 미용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빼자고 하시는 것 같고, 또는 인제 관상을 봤더니 그 점이 '우리 애한테 별로 안 좋다. 빼주는 게 좋겠다. 이건 눈물점이다.' 이렇게 약간의 미신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인제 관상을 믿는 분들은 그 나름대로 믿음일 수도 있죠. 그래서 빼 달라고 오지만 점은 꼭 빼야 되는 건 아니고, 빼는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뺄 때 아파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아픈 그런 점을 빼는 시술을 받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점을 뺄 때 막 억지로 빼려고 그러면 애가 울고 또 안 빼려고 도망가고 하면은 의사 또 간호사 몇 명이서 붙잡고 빼야 되기 때문에 애들한테 굉장히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빼주고 싶으면 애가 잘 참고 "빼겠다." 이게 동의한 상태에서 빼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언제 어렸을 때 빼는 게 좋다, 어른이 돼서 빼는 게 좋다, 이건 정답은 없고 아무 때나 우리 애들이나 점을 빼고자 하는 사람이 빼고 싶을 때 빼면 된다 하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점을 뺄 때 어떤 데는 이제 수술로 이렇게 점을 도려내서 빼는 경우도 있고, 어떤 의사한테 가면은 이제 레이저로 빼자고 하기도 하고 전기로 소작술로 찢어서 빼기도 하는데, 이제 환자 분이 점을 빼러 와서 물어요. "어떻게 빼는 게 좋냐?" 이렇게 여쭤보시는데, 큰 점 큰 점은 레이저로 다 빼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선천성 모발 중에 중형 사이즈 1.5에서 1.5 제곱 1.5 센티미터에서 20 센티미터, 또는 대형 20 센티미터 이상 이렇게 큰 점은 레이저로 그거를 일일이 빼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수술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지 않고 인제 후천성 멜라닌 세포 모반 중에 아주 작은 거, 0.6 6 밀리미터 이하의 작은 그런 점이라든가, 아니면 어 이제 크지 않는 그런 점인 경우에는 레이저나 전기 소작술로 빼는 게 보통이고요. 또 점이 좀 정상적이지 않고 쪼끔 점이 아닐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 어 일반적인 점이랑 다른 형태로 보일 때는 이게 점인지 또는 나쁜 병인지 그걸 감별하기 위해서 조직 검사가 필요한 적이 있습니다.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어차피 조직 검사할 거니까 수술로 조그만 점을 도려내서 점을 제거하면서 검사를 조직 검사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우리가 "수술로도 점을 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작은 점일 경우에는 굳이 수술을 할 필요가 없고 레이저나 전기 조작술로 빼는 것이 인제 보통이고요. 점이 크거나 아니면 조직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술적인 방법으로 도려내면서 필요한 검사를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엄마가 와서 "우리 애가 자꾸 점이 생겨요. 이게 피부암의 전조 증상은 아닐까요?" 이런 식 걱정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들도 오셔 가지고 자꾸 점이 생겨요. 괜찮은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어 후천성 모반의 경우, 그러니까 점은 태어나서부터 자꾸 20세 후반까지 자꾸 생기는 거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점은 자꾸 생기는 겁니다. 점이 자꾸 생기는 거기 때문에 워낙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 점이 많이 생긴다고 피부암의 전조 증상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점은 좀 이따도 나오겠지만 왜 생긴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점은 햇빛을 많이 봐서 생기는 겁니다. 햇빛을 많이 보면 볼수록 또 햇빛을 본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점은 점점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 햇빛을 받으면 피부암의 확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어 햇빛을 많이 보아서 점이 많이 생긴 분들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나이가 많이 먹게 되면 피부암이 생길 확률이 쪼끔은 더 증가하겠죠. 그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점이 많이 생겼다고 반드시 피부암으로 바뀌는 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을 예방하는 방법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보호자나 환자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점은 인제 유전적인 소인도 좀 있어요. BRAF라는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있으면 이제 점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BRAF라는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있는 그런 유전적인 소인도 있지만 교과서를 보거나 제가 연구해 본 바에 의하면 햇빛을 많이 노출하면 노출할수록 자외선이 증가하게 어 햇빛을 많이 노출하면 노출할수록 자외선을 많이 받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점의 발생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점을 예방하는 방법은 자외선 차단을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실 때는 긴팔 옷을 입고 또 창이 넓은 모자를 쓰고 또 가능하면 이제 우산도 양산도 들고 다니고 또 자외선 차단제를 2 시간마다 충분한 양을 덧바르고 이런 노력이 필요한데 우리 애들은 인제 나가서 뛰어놀기도 하고 또 엄마가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라 그래도 바르지도 않고 또 여름에 긴팔 옷을 입으라고 하면은 더운데 어떻게 긴팔 옷을 입냐고 짜증 부리면서 짧은 반팔을 당연히 입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애들의 경우는 자외선 차단을 철저히 해 주기가 참 힘들지만 그럴수록 우리 엄마들이 애들의 피부를 보호해 주는 노력은 좀 엄마들이 좀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점을 예방하는 방법은 어 햇빛을 햇빛에 노출되는 기회를 점점 줄여 가지고 자외선의 영향을 덜 받게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어떤 분이 오셔 가지고 점이 가렵다고 하셔요. 그리고 점이 가려우니까 점 주위를 인제 긁다 보니까 거기에 인제 진물도 날 수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라고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진짜 점이 가려울 수도 있고 점보다는 인제 피부가 가려운데 우연히 거기 인제 점이 있어서 점이 가려운 것처럼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가려운데 점이 있는 부위까지 포함해서 같이 가려운 거라면 그 가려움증의 원인을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피부가 가려운 원인은 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피부가 건조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피부가 건조하지 않게 하고 또 이제 가려운 부위에 염증을 가라앉히는 그런 스테로이드 연고 같은 거를 발라 주면 되는데 만일 점이 정말 가렵고 점에 진물이 나고 이렇게 점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어 피부과 전문의를 한번 방문하셔 가지고 조직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다음 질문에도 나오겠지만 점이 인제 암으로 변하는 악성 흑색종으로 변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우리 나이가 어렸을 때는 거의 없지만 이제 나이가 점점 들게 되면 옛날에 있던 점이 색깔도 변하고 또 크기가 갑자기 커진다든지 거기서 피가 난다든지 또 경계가 옛날에는 피부와 점과의 경계가 아주 명확했는데 그게 인제 좀 불규칙해진다든지 이런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인제 아주 드물긴 하지만 점이 악성 흑색종이라는 피부암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인제 점에서 인제 가렵기도 하고 진물이 날 수도 있고 또 피가 날 수도 있으니까 고런 경우에는 한번 검사를 해 보는데 대개의 경우 점도 가렵고 주위의 피부도 가려운 경우에는 이거는 인제 피부가 전체적으로 가려운데 거기에 우연히 점이 있는 경우가 훨씬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점이 암으로 변하기도 하나요?" 라는 질문을 상당히 많이 하세요, 걱정이 되니까. 근데 답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드물긴 하지만 옛날부터 어렸을 때부터 있던 점이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갑자기 색깔이 인제 불규칙하게 검어진 데는 더 검어지고 또 색깔이 빠질 수도 있고 그렇게 어 색깔이 변하거나 아니면 크기가 갑자기 커진다거나 아니면 거기서 피가 나거나 진물이 난다거나 아니면 경계가 굉장히 불규칙하게 변한다거나 그런 변화가 생기면 피부과에 가서 피부과 전문의의 진찰을 받으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조직 검사를 하시는 게 좋고요. 특히 인제 선천성 모반인 경우 그러니까 애가 태어날 때부터 피부에 점이 있는 경우를 우리가 선천 모반이라고 하는데 선천 모반의 경우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크기에 따라서 소형, 중형, 대형 이렇게 선천 모반을 셋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소형은 1.5 센티 이하의 크기인 거를 소형이라고 하고 소형인 경우에는 거의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암으로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알려져 있고 중형은 1.5 센티에서 20 센티까지의 크기를 얘기를 하는데 이 경우에도 거의 암으로 진행되는 경우의 확률은 굉장히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형인 경우 인제 지름이 점이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있던 그런 점인데 20 센티 이상 인제 큰 이제 지름을 갖고 있는 그런 점인 경우에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애가 인제 커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어른이 되면서 그 부위에 악성 흑색종이라는 그런 피부암으로 거기가 발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 생기는 건 물론 아니지만 항상 고기를 관찰하고 있다가 거기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색깔이 갑자기 변화하거나 피가 나거나 또 경계가 불규칙해지거나 그런 아무튼 무슨 변화가 있으면 한번 병원을 찾아가셔 가지고 조직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점이 잘 생기는 사람이 있나요?" 이런 질문도 상당히 많으세요. 우리 아기가 자꾸 점이 생기고 그러니까 인제 그런 걱정이 있는데 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많은 경우 점의 원인은 태양 광선을 많이 받아서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이 많이 잘 생기는 사람은 아마 '햇빛에 노출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저는 하고 있고 그게 맞는 설명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점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죠. 점은 누구나 자기 얼굴에도 있고 몸에도 있고 점은 생깁니다. 점은 태어나면서 부터 생기기 시작해서 20세 후반까지는 '자꾸 생기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점은 건강에는 전혀 지장을 주지 않고 미용적인 문제다. 이게 눈물점이고 내 인생을 꼬이게 하는 뭐
그런 눈물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그건 과학적 근거가 없는 거니까 그냥 있어도 괜찮습니다. 뭐 몇몇 유명한 여배우 보면 이렇게 점이 한두 개 코나 뭐 이런 데 있는데 그 매력 포인트로 그냥 놔두고 사람들이 그거를 그 사람의 매력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게 걱정은 하시지 않아도 되고 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후천성 으로 생기는 점은 햇빛 노출 때문에 생긴다. 이게 인제 과학적으로 잘 입증 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점에 대해서 많이 배우셨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고 질문도 많이 남겨 주셨습니다.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의 피부를 젊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제가 만든 화장품 3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는 보습 크림이고요. 하나는 요즘 인제 자외선이 강력해지니까 자외선 차단제, 또 하나는 인제 얼굴에 피지 분비가 많아서 생기는 질환 2 가지, 여드름하고 지루성 피부염, 지루성 습진이 있는 분들이 바르면 좋을 트러블 키트, 이렇게 3 가지 가져왔습니다. 제가 댓글이나 질문을 설명해 드리면서 어 '이걸 사용하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네. 일본 분이신지 외국 분이신지 아무튼 어 "지금 시기에 점 빼도 될까요? 자외선 때문이에요."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점은 빼고 싶은데 자외선이 세니까 점을 뺀 후에 그 상처가 잘 아물지 않을까 봐 인제 걱정이 되시거나, 아니면 자외선 때문에 그 점을 뺀 자리가 인제 검해질까 봐 인제 걱정이 되셔서 여쭤보시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제 생각에는 빼셔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점을 빼면 그 부위에 인제 딱지가 않거든요. 딱지라는 거는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딱지가 앉아 있는 상태에서는 자외선을 받아도 딱지가 그 자외선을 차단하기 때문에 피부에, 딱지 밑에 있는 피부에는 자외선이 침투하지 못해서 어 큰 영향을 안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제 딱지가 떨어지면 표피가 완전히 재생되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인제 밖에 나갈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 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 주시거나, 아니면 자외선 차단제 바르기가 귀찮으시고 그 부위에 이제 어 큰 문제가 없다면 거기에 뭐 반창고를 붙이거나 하고 다니셔도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인제 점을 빼고 하루 이틀은 인제 이 표피가 잘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땀을 많이 흘리거나 샤워를 하거나 하는데 쪼금 이제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더운 시기에는 샤워도 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쪼끔 피하시는 게 좋지만, 자외선 때문이라면 지금 하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저 이 자외선 얘기가 나와서 요 자외선 차단제 하나 드릴 테니까 혹시 점을 빼신다면 딱지가 떨어진 다음에, 딱지 위에는 바르실 필요 없고 딱지가 떨어진 다음에 한번 발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외선은 자외선 A가 있고 자외선 B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외선 A를 차단하는 효과는 PA라고 여기 써 있습니다. 그래서 PA 플러스 표시가 3개 있는 거, 3 플러스 이상의 자외선 차단제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자외선 B를 차단하는 효과는 SPF라고 해서 Sun Protection Factor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50 플러스 이렇게 표시된 것이 인제 가장 자외선 B를 차단하는 효과가 좋은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한번 제가 드릴 테니까 발라 보시면 되고요. PD님이 어떻게 받으실 수 있는지 아마 그거를 안내해 드릴 겁니다. 다음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은 님의 질문인데 제가 목에 어렸을 때부터 점이 있고 튀어나와 있는데 뺄 필요는 없겠죠? 아프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점이 어렸을 때부터라는 거는 인제 태어나서부터라는 뜻인지 아니면 태어나고 나서 인제 어 몇 년이 흘렀을 때 라는 건지는 잘 이해는 질문 받고는 모르겠지만 엄마 배에서 태어날 때부터 있었다면은 인제 선천성 모반입니다. 근데 인제 크기가 그런 경우에는 인제 1.5 센티 이하일 땐 소형이면은 인제 전혀 문제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인제 태어나서 1-2살 지나거나 서너 살 지나가서 인제 점이 생겼다고 그러면 그건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린 것처럼 점은 태어나서 자꾸 생기는 거니까 큰 문제는 없고 튀어나와 있다는 거는 인제 진피내 모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멜라닌 세포들이 인제 모여 있는 데가 진피 있어서 튀어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시은 님은 인제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 인제 영구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거기에 나온 그 영구가 여기 코 옆에 이렇게 튀어나온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구점이라고도 하는 게 인제 진피내 모발이라는 거고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점은 미용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게 뺄 필요는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미용적으로 문제 없고 점이라면은 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목이라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프지도 않으시다니까 어 잘 보이지도 않으실 것 같은데 혹시 보이더라도 '본인의 매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잘 지내시면은 됩니다. 그걸 일일이 다 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유라비 님이 "4살 아이가 손톱 끝에 작은 점이 있는데 좀 커진 것 같아요. 흑색종 이런 건 아닐까요? 아프진 않습니다." 네. 우리 애들은 흑색종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손톱 끝에 작은 점이 있으면 그냥 있는 겁니다. 그게 점이지 그거가 '나중에 흑색종이 될까?' 이런 걱정을 하는 거는 굉장히 확률이 낮은 거를 걱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 아침에 나올 때 '내가 나가다가 교통사고 날까?' 이런 걱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확률이 낮기 때문에. 그거랑 마찬가지로 손톱 끝에 아주 작은 점이 있는데 쪼끔 더 커진 것 같아서 인제 걱정이신가 본데 '흑색종으로 변한 건 아닐까?' 이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우리 아이들은 흑색종 이런 게 생기지 않는 나이입니다. 왜 커지냐? 아마 애가 성장을 하니까 성장하는 것만큼 비례해서 커집니다. 얼굴에 있는 점은 얼굴이 아기일 때 요만했다가 인제 어른이 되면 이만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얼굴이 커진 것만큼 비례해서 얼굴에 있는 점도 비례해서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손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라비님 그 4살 아이가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겠지만 요 보습 크림을 한번 우리 애한테 발라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 전 가족이 바를 수 있는 보습 크림인데 우리 이게 아이가 피부가 하고 건조하지 않은 경우에도 많이 발라 주셔야 되고 특히 아토피 비염이나 이런 거가 있으면 발라 주시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선물로 드릴 테니까 잘 발라 주시고 흑색종의 걱정은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히터 님이 "이마에 생기는 여드름은 보통 머리 기름이 많아서 생기는 건가요? 다른 부위도 가끔씩 나지만 이마에 자주 나네요." 네. 여드름의 원인은 4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비욘디에서 여드름에 대해서 여러 번 촬영도 하고 방송도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걸 다시 찾아보시면 알지만 여드름의 원인은 4 가지입니다. 하나는 피지 분비가 많아져요. 그러니까 어 에
우리 애들이 사춘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호르몬의 변화가 생기죠. 그래서 안드로젠이라는 남성의 호르몬의 레벨이 높아집니다. 남자애도 높아지고 여자애도 높아져요. 그 안드로젠이 높아지면 피지를 만드는 피지샘이 이렇게 커져요. 피지샘이 커지니까 피지 분비가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피지 분비가 많아지는 것이 여드름의 원인에 가장 중요한데, 그게 인제 사춘기 때 많아지니까 여드름이 사춘기에 인제 많아지고 늘어나는 이유가 인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드름은 피지 분비가 많아집니다. 근데 피지샘이 피지를 분비하면 피지가 밖으로 바로 나가는 게 아니고 반드시 모낭을 통해서 나오게 우리 몸의 해부학적으로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피지샘이 피지를 분비하면 그거를 모낭에 으로 통해서 이게 분비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피지샘에서 피지를 많이 만들면 모낭을 통해서 이렇게 잘 밖으로 배출이 되면 되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낭 끝에 있는 각질 세포들이 점점 두꺼워져 가지고 모낭을 꽉 막게 됩니다. 꼭 막게 되면 어떻게 돼요? 피지는 점점 많이 분비되는데 그게 밖으로 배출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풍선처럼 모낭이 점점 이렇게 부풀게 되고, 더 부풀면 이게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터지기 직전에 모낭이 이렇게 부풀면 우리가 그걸 면포라고 합니다. 그게 면포라는 게 여드름의 이제 초기 병변입니다. 그래서 면포고, 그래서 그게 인제 터지면 이제 염증도 생기고 여러 가지 골기도 하고 인제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여드름의 두 번째 원인은 모낭 끝이 각질로 막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인은 피지 분비가 많아지면 피지를 먹고 사는 균 중에 대표적인 게 여드름을 유발하는 균이에요. 여드름균. 여드름균이 피지를 먹고 삽니다. 그래서 피지 분비가 많아지니까 식량이 많아지니까 여드름균이 막 증식을 해서 여드름균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 원인은 이제 여드름균이 피부에 염증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피지 분비가 많아졌는데 배출이 안 돼서 모낭이 터지면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인제 염증이 돼서 네 번째 원인은 이제 염증으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피지 분비가 많고 첫 번째 원인, 두 번째 원인은 피지가 밖으로 잘 배출되지 않게 모낭 끝이 막혀 있고, 세 번째는 여드름균이 많아지고, 네 번째는 인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피부에 염증이 생기는 요 네 가지 때문에 인제 여드름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피지 분비가 많은 곳, 다르게 얘기하면 피지샘이 많은 곳, 여기에 여드름이 생겨요. 그 부위가 어디냐면 인제 이마, 또 뺨 이런 데 피지샘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에도 윗부분에 집중적으로 피지샘이 많아서, 또 등 뒤에도 인제 피지샘이 많고, 그래서 여드름이 심한 사람을 보면 얼굴, 이마, 그다음에 가슴, 등 이런 데 인제 여드름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인제 머리카락을 이렇게 여드름이 있다고 여드름을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내리고 있으면 그 머리카락 때문에 인제 자극이 돼서 염증도 더 심해져서 이마에 여드름이 심한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여드름은 머리 기름이 많아서 생기는 건가요?" 네. 머리 기름이 많은 것보다도 피지 분비가 많아서 생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기 때문에 피지를 잘 제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깨끗이 얼굴을 세안하는 거가 도움이 되는데, 인제 모낭 끝이 이렇게 막혀 있으면 그게 잘 배출이 안 돼서 그 모낭 끝이 막힌 거를 인제 뚫어 주기도 해야 됩니다. 제가 만든 요 트러블 키트라는 거는, 요걸 열어보면 이제 두 가지 튜브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인제 피지 분비를 억제해 주고, 또 여드름균을 죽이고, 또 피부 염증을 가라앉히는 그런 천연 성분들을 넣은 그 에센스가 하나 들어 있고요. 또 하나는 인제 그 모낭 끝이 막힌 거를 뚫어 주는 그런 스팟 제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화장품이긴 하지만 여드름이 있는 환자분들이 여드름 치료를 받으시면서 요걸 써 보면은 상당히 효과가 좋아서 꽤 인기가 있는 그런
여드름성 피부에 좋은 그런 화장품입니다. 그리고 이걸 바르면 이제 피부 장벽도 튼튼해져 가지고 피부가 땡기고 이런 증상도 없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키터님께 제가 요 트러블 키트를 선물로 드릴 테니까 한번 발라 보시고 유튜브에 이 화장품 제목을 이렇게 치면 제가 직접 이렇게 한 5 분 10분 설명을 해 놨습니다. 그것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김경록 님의 질문을 받아 볼까요? 입술 주위에 있는 점을 뺀 지 약 6 개월이 지났다고 하시네요. 빼고 난 부위에 붉은 자국은 흉터가 잘 안 없어져 시술받고 2 개월 뒤에 병원을 찾아서 물어봤더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처음 뺀 게 아니라서 아는데 이렇게 크게 오랫동안 남아 있는 건 처음입니다. 원래 있던 점도 그리 크지 않았고요. 계속 기다려야 할까. 네. 그러니까 인제 뭘로 레이저로 빼셨는지 뭘로 빼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 피부가 이런 시술을 받으면 거기에 인제 염증이 생깁니다. 염증이 생기고 염증이 심하면 이제 흉터도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사람마다 그리고 어떤 수술을 받았고 염증이 얼마나 심하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인제 치유 과정이 상처가 아무는 과정이 인제 다 다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일단 인제 시술은 받은 거고 그러니까 우리 몸이 이제 염증으로 에 의해서 생기는 피부의 손상을 인제 치유하는 그런 과정이 얼마나 인제 오래 걸릴 거냐 인제 이런 문제인데 일단 기다리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흉터를 없애는 또 시술을 또 받는 거는 그렇게 현명한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어 6 개월이 지나셨군요. 쪼끔 더 기다려 보시기를 어 추천드리겠습니다. 한번 기다려 보시고 1 년이 됐는데도 뭐 하면은 어 치료받으신 병원에 가셔도 되고 아니면 다른 병원에 가서 어 세컨 오피니언이라고 그러죠. 아무튼 다른 의견이 있으신지 한번 받아보시면 좋긴 한데 어차피 미용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그쵸? 이게 그 병이 재발한 게 아니고 쪼끔 더 이뻐지려고 점을 뺐다가 이제 흉터가 생겨서 점이 있는 것만 못하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만족스러워지지 못하시는 거니까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네. 다음 소피아 님의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등과 가슴 부위에 빨간 점이 많아요. 피가 맺혀 있는 점 모양인데요. 사이즈도 제법 크고 수십 개가 엄마와 같은 곳에 생기고 있어요. 그냥 둬도 될까요? 네. 이 제가 딱 떠오르는 이제 병은 체리 혈관종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소피아 님의 연세가 얼마나 되는지 바로 올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엄 엄마는 분명히 60, 70 정도 넘으셨을 것 같고 소피아 님도 40, 50 이렇게 되셨다면 아마 등과 가슴 부위에 빨간 점이 있고 피가 맺혀 있는 모양이고 사이즈도 제법 크다고 그랬지만 아마 성냥알보다는 안 클 겁니다. 그거보다 훨씬 작은 그런 인제 빨간 점들인데 이거는 체리 혈관종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네이버에 체리 혈관종 치시고 이미지를 한번 찾아보시면 비슷하게 보이면 '체리 혈관종이구나.' 이렇게 확인을 하시고 체리 혈관 네. 그러면 인제 40 살 40 살이라고 하셨으니까 아마 맞을 겁니다. 그러면 그냥 놔둬도 됩니다. '일종의 노화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놔두셔도 됩니다. 체리 혈관종입니다. 그다음에 배체크 님이 "어릴 때부터 점이 많은데 면역력이 약해서 그런 걸까요?" 네. 그렇지 않다는 거 오늘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점은 어
원래 태어나서 20살까지 20대 후반까지는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면역력이랑은 전혀 관계없고요. 뭐랑 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햇빛에 얼마나 노출됐느냐에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면역력이랑은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점 제거 후에 자외선 차단 필수인가요? 네. 마 점뿐만 아니라 우리 시술을 받은 부위, 그러니까 뭐 레이저 치료를 받거나 아니면 상처가 나서 거기를 꼬맸거나 아니면 어 인제 뭐 어 이렇게 가다가 어디에 부닥쳐서 여기가 까졌는데, 뭐 얼굴이든 팔이든 거기가 까졌는데 거기 딱지가 앉았다 떨어졌다. 다 뭐냐면 피부에 염증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피부에 염증이 생기면 치유 과정에서 멜라닌 색소가 증가해서 그 부위, 상처 부위가 일시적으로 검해집니다. 그거를 우리가 염증 후 색소 침착이라고 해요. 그래서 시술을 받거나 점을 빼거나 다치거나 하면은 그 부위가 상처가 치유되고 나서 한 2달, 석 달, 길면 6개월, 피부 색이 검으신 분은 6개월 이상 그 부위가 색소 침착이 돼서 까맣게 변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염증 후 색소 침착이라고 하는데, 그런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근데 자외선을 받게 되면 그 염증 후 색소 침착이 굉장히 까맣게 더 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염 염증 후에 시술 후에 그 부위가 검게 변하는 거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 자외선을 철저히 차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자외선 차단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부위가 더 검해지는 거예요. 검해지고 또 그것이 잘 검해진 게 잘 빠지지 않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거는 필수다. 자외선을 잘 피해 다니는 거는 필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화 님이 7살 남자아이 얼굴 볼 중앙에 아기 때 생긴 점이 녹두알로 커졌습니다. 치료 시기와 방법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점이 까만 점, 보통 일반 점을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점은 미용적인 문제입니다. 꼭 빼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인제 엄마가 보기에 아기 얼굴에 인제 볼 중앙에 있으니까 빼주고 싶은 생각이 드시는 거죠. 그건 이해합니다. 100% 이해하는데 7살 아들한테 물어보세요. 빼겠냐고. 빼겠다고 하면은 빼 주십시오. 애도 빼고 싶어 하고 하면 빼 주시는데 아드님이 "빼기 싫다. 나 이거 괜찮다." 그러면 아무리 엄마라고 해도 억지로 빼 주시는 건 저는 반대입니다. 그렇지만 인제 애가 인제 커지고 자기 얼굴을 봤을 때 이게 자꾸 마음에 걸리고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면 아드님이 엄마한테 "엄마 나 이거 빼줘." 하는 날이 올 수도 있고, 그 애가 별로 인제 신경을 안 쓰면 그런 시기가 안 올 수도 있겠지만 우리 아들이 빼 달라고 할 때 빼 주시면 되고요. 이걸 하지 않는다고, 안 뺀다고 해서 우리 아들의 건강이나 우리 아들의 미래에 큰 영향은 주지 않을 거다 하는 게 인제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치료 시기는 어 아드님이 빼 달라고 할 때 그때 빼 주시면 되고, 방법은 인제 너무 크지 않으면 레이저나 전기 소저술을 빼시면 되고요. 레이저로 치료하기에 너무 크다 하면은 인제 흉이 안 나도록 잘 수술하시는 분에게 인제 수술을 받으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미아 님이 이해하셨기를 바라고요. 어 잭 님이 "점을 빼고 습윤 밴드를 오래 붙일수록 좋을까요?" 네. 굳이 오래 붙이는 것보다도 거기 인제 진물이 거기서 계속 나니까 진물을 인제
그걸 빨아들이려고 인제 수분 밴드를 붙이는 건데 "진물량이 줄면 그만 붙여 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영돈 님의 질문입니다. "지난번 암 수술 후 남편 등에 피부 발지역이 나타난 것이 다른 곳에도 가려움증과 함께 자꾸 나타나서 시내 피부과에 갔다 가셨군요." 그래서 인제 더모타손 스테로이드 연고입니다. 처방해 줘서 바르고 있는데요. 더모타손 연고 스테로이드 연고죠. 네. 저처럼 전신으로 피부 질환이 안 나타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멀미로. 네. 네, 이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스테로이드 연고 맞고요. 아마 스테로이드 연고 발라서 좋아지셨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피부 질환이 전신으로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을 겁니다. 네. 아 이 남편분의 피부 발적의 원인이 뭔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피부과 그 직접 보신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한테 피부 발적의 원인이 뭔지를 한번 여쭤보세요. "피부가 건조해서 그런 거다." 또는 "뭐에 알레르기가 있어서 그런 거다." 이런 거를 정확히 어 파악하시고 모든 피부병뿐이 아니라 우리 인체의 모든 병은 치료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원인을 규명하고 원인이 규명이 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없애는 치료를 또는 그 원인을 없애는 처방을 하는 게 치료의 첫 번째 방법이다. 이렇게 저는 믿고 있고 그거는 모든 의사가 그렇게 믿을 겁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 연고로 치료하는 건 좋은데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다시 또 재발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원인이 뭔지를 어 의사와 상담을 통해서 확실히 이해를 하시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벌써 3 분뿐이 안 남았군요. 네. 레디비 님이 "점은 아니지만 편평 사마귀는 자연 치유될 거야." 네. 제가 사마귀에 대해서도 어 지지난주부터 까지 한 2 번, 3번 인제 비욘드에서 강의를 드렸는데 사마귀는 파필로마 바이러스라는 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상 면역 체계가 감염된 사마귀를 이기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편평사마귀도 자연 치료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기다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조코 님의 질문을 받아볼까요? "교수님, 점 제거 시 피부과 전문의가 아닌 곳은 저렴한 금액이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점이 피부암이 될 확률은 높을까요? 그리고 머리에 있는 점을 제거 시에는 머리카락이 자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땜빵이 생기는 걸까요?" 네. 질문이 인제 여러 개 있는데 어 인제 피부병을 인제 진단하고 치료하는 경우 또 이 점과 같은 인제 피부에 있는 거를 이제 수술적으로 제거하는 이런 시술을 하는 경우 피부과 전문의가 더 잘할 것 같으냐 아니면 피부과 전문의가 아닌 일반 의사가 더 잘할 것 같으냐 그 질문이신데 이 질문은 너무나 대답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피부를 잘 공부하고 피부를 잘 아는 사람이 치료하고 시술하는 것이 더 좋겠죠. 그렇지만 인제 점 같은 거는 인제 미용적인 문제고 또 시술한 경험이 많은 사람이 더 잘할 수도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아마 피부과 전문의가 아닌 곳에서도 많이 치료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라면 인제 '피부과 전문의한테 가겠다.' 혹시 잘못되더라도 그걸 해결하는 방법 과학적인 방법들을 피부과 전문의가 더 많이 알고 있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점이 피부암이 될 확률이 높을까? 아까 제가 인제 초창기에 처음에 말씀드렸죠. "피부암이 될 확률은 거의 없다." 그렇지만 간혹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피부암
암이 됐을 때 인제 나타나는 증상들 색깔이 변한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커진다거나 피가 난다거나 경계 부위가 인제 불명확해진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한번 조직 검사를 하시는 게 좋고요. 머리가 있는 머리카락이 있는 데 인제 그거를 어떻게 제거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모낭을 파괴하는 데까지 깊숙이 인제 점이 있어서 그거를 제거하면 당연히 모낭이 파괴되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자라지 않겠죠. 그래서 그거는 점마다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한 분의 더 질문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JJ 하님인데 "까만 점을 한번 제거했는데 흐릿하게 남았고 그 부분이 살짝 튀어나왔어요. 그 점은 다시 제거 수술하기 권하지 않는데 왜 그럴까요?" 네. 이게 점을 제거했는데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잘 제거하려 그래도 그 멜라닌 세포가 모여 있는 게 인제 멜라닌 세포 모반이 점인데 그거를 깊이 있는 점은 다 제거를 못하면 남아 있으면 다시 거기서 색소도 만들고 해서 점이 다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시 두 번 하는 그런 시술을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재시술을 못 받을 이유는 없으니까 다시 한번 받아 보시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비욘디 하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 시간이 진짜 빨리 지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도 많고 제가 여러분들의 피부 질환 주치, 피부 주치의가 돼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궁금한 점을 많이 설명해 드리고 여러분들도 만족하셨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좋은 날씨 많이 즐기시고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